안녕하세요. 오동엽입니다. 빌진도서 안태한 팀장입니다. 예, 오늘은 논현역 5번 출구 앞에 나왔는데요. 뒤에 보시는 건물 얘기 잠깐 하려고요. 건물에 대한 스펙을 말씀드리면요, 토지 면적은 88평입니다. 여기도 이제 노선 상업지역입니다. 2019년에 127억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당시 평당 금액이 1억 4,300만 원 정도였는데 신축 예상 비용을 6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연면적이 한 640평 정도 돼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60억 정도 들었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105억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제 현금 투입액은 한 80억에서 한 90억 정도. 2022년 6월 달에 380억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평당 금액이 약 한 4억 3천만 원. 매입을 하신 분이 한국사회복지공제회관에서 매입을 하셨어요. 현금으로 매입을 하셨습니다. 특이한 부분이 있으면 연면적이 634평인데 이 법정 주차 대수가 13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면적이 634평이라고 하면은 한 15대가 되어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13대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특이한 점은 주차장이 주차 타워로 건물 뒤편에 있거든요. 이쪽 건물 후면 쪽으로 오시면은 저기 보면은 이제 주차 타워가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저렇게 주차 타워 들어가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위로 올라가서 한 지상 4층까지 올라가나요? 네, 맞습니다. 지상 2층에서부터 지상 4층이 기계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은 차가 이렇게 보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다 아래로 들어갈 텐데 위로 올라가서 조금 신기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거 허가받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허가를 잘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저렇게 되면은 면적에서 좀 이득을 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좀 웅장하게 커 보이는 느낌이 네. 있고, 반포동 상권의 특징이 원래는 주거지역이었는데 7호선이 좀 잘 잡다 보니까 사무실들이 많이 들어갔죠. 맞아요. 최근에 보시면은 반포동 같은 경우는 공실이 좀 많아요. 공급 과잉이라고 봐야 되나요? 공급 과잉도 있는데 반포동을 많이 선호를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토지 면적이 일단 좀 작은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토지가 작다 보니까 바닥 면적이 작아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강남대로 사이에 끼고 이제 강남구, 서초구로 나뉘는데 또 강남구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임대 진행 중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치도 참 좋아요. 역 출구 나와서 바로 앞에. 뭐 1분 거리도 안 되니까. 네. 건물도 이쁘게 잘 지어졌고, 저 위에 옥상에 올라간 기계 약간 옥상을 좀 높게 보이려고 스카이라인을 높인 거죠? 맞습니다. 그냥 매입을 하셔서 신축을 하신 건 아니고 그냥 대수선만 하시고 리모델링 하신 건데 가벽으로 위에 올렸습니다. 스카이라인 높아가지고 좀 더 높게 보이게 그랬던 물건인데, 해당 물건도 보시면은 22년도 2월 달에 111억에 매입을 하셨는데 평당 금액이 1억 3천입니다. 22년도에 매입을 하시고 아직까지 공실이 된 것 같으면은 조금 아쉽기는 하죠. 위치가 좋아서 저는 금방 맞춰질 줄 알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남북으로 뻗은 길이잖아요. 네. 그래서 양쪽에 있는 건물들이 다 이쪽은 사선제한을 받아가지고 조금 좀 꺾여 있고 그런 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1층의 매장을 살리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그게 이 상권의 한계인가? 여기는 이렇게 뭐 상권이 확장되기보다는 사무실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 보면 엔터 사무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이제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반포동은 이제 강남대로를 사이에 끼고 있고 논현역, 신논현역 역세권도 가깝고 한데 논현동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뭐 저렴했습니다. 평당가가. 그죠. 그만큼 기존 건물 자체가 좀 낡았고 다가구 베이스고 쉽게 이 근생화 됐죠. 그래서 다른 지역이 다 근생화 되고 난 다음에도 가격이 조금 싼 편이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가격이 저렴한 느낌 필요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거의 논현동이랑 반포동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전에 저렴하게 매입을 하셨던 분들은 손해를 좀 안 보셨는데 후발자로 매입을 하셨던 분들은 좀 손해를 보고 매각을 하시고, 아니면 아직까지 매각을 못 하시는 물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뻗은 길이 좋긴 해요, 그죠? 네, 지금은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려가는 이 길이 내리막이긴 한데 내리막 다 내려가서 저 밑에 차 서 있는 데부터는 쭉 평지잖아요, 그죠? 이쪽 라인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사가 있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 1층, 지하 2층이 오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반개층을 좀 더 파가지고, 근데 이런 경사가 있으면 나름대로 잘 활용을 해서 그만큼 이득을 보고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경매로 낙찰받은 게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보고 있는 이 다가구 주택인데 이게 언제 낙찰을 받고 얼마에 됐죠? 21년도 10월 달에 51억 8천만 원의 거래가 됐었습니다. 당시 평당 금액이 8,100만 원 정도. 이후에 명도도 안 되고 원래 소유주분이 좀
좀 잘못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압류도 들어오고 세입자분들도 막 임차권 등기 명령 들어오고 해가지고 경매가 좀 진행이 됐던 물건인데 한번 낙찰이 됐었습니다. 23년도 1월 달에 40억 6천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40억 6천. 네. 평당 얼마예요? 6,400입니다. 그것도 저렴한데? 네, 8,100만 원에 매입을 하셨던 분보다 경매로 저렴하게 매입을 하셨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최고가 매수인이 그 경매 취하 동의서를 제출해 줬습니다. 경매를 취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계속 이 물건이 앞으로도 경매를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가지고 당시 임장 강의 할 때도 이 물건이 괜찮다, 좀 유심히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던 물건이기도 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기존에 거래됐던 분들이 다 가압류 걸어놨습니다. 5억, 3억 2,500만 원, 33억 총 다 합해보면은 실제 거래했던 금액을 가압류를 걸어놨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후순위로 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든지 뭐 그 임차인 분들이 다 가압류를 신청해놨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물건입니다. 이후에 다시 또 경매가 진행이 되고 나서 23년도 11월 달에 38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38억? 네, 40억보다 더 싸게. 그럼 평당 얼마예요? 6,100만 원입니다. 진짜 저렴한데? 네, 지금 이게 마지막 성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힘들게 주인이 찾아갔네. 네, 기존에 있던 세입자분들도 다 대항력이 없어서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지저분했는데 지금은 펜스 쳐져 있고 본 거 보니까 거의 다 명도를 시키신 것 같습니다. 반포동에 6천만 원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정말 잘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단점은 주택으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 매입을 하셨거나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푸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년역에 시작해서 반포동 쪽을 조금 이제 임장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안태현 팀장이 반포동, 논현동 같이 엮어가지고 임장 강의도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말하기가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죠? 많이 조심스러워서 지금 이 반포동 이쪽도 공급 가행이고 정체돼 있지만 향후 충분히 가격이 오를 만한 여지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임장을 자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동네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이 동네가 지금 이런 상태다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만 인사하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